민주당 공천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이 없고 경선의 원칙도 사라진 깜깜이 경선이라는 비판입니다.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면서 남원이 공공의료의 거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 만들어진 한평 카페가 화제입니다. 택배기사와 청소원 등을 위한 무료 카페로 주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에 대해 당 안팎의 불만이 높습니다. 단 10분의 면접으로 후보를 판단하는가 하면 정책 제시나 토론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김제시장 예비후보 5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정책 발표 없이 인기 투표식의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해 정치 신인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후보자 검증 토론이 하나 없이 이렇게 공천 심사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옛날에 구태환한 그런 선거제도 그대로 해서는 몰아치기 일정에 부실한 면접과 정책 토론 없는 경선이 비리 의혹을 받는 기성정치인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토론이라도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이걸 방영해서 주민들이 저 후보는 어떤 사람이고 이 후보는 어떤 사람이다. 하지만 이웃 광주의 경우 11일 동안 후보당 1시간의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단체장 후보는 토론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해 차이가 큽니다. 단체장도 다시 또 토론회로 들어가고 막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토론회는 어떤? 경선 후보자들 이제 기초단체장들. 최근에 5월이 넘어가죠. 민주당 도당은 남북 정상회담 전에 끝내라는 중앙당 요구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경선 일정은 도당의 고유 권한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공론의 장이 돼야 할 민주당 경선.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냐라는 의문의 목소리만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런 민주당 경선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압도적 지지율에 취한 오만함에 기본적인 룰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어서 김한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익산시장 경선을 무려 6배수로 정했습니다. 지원자 6명 모두를 경선에 붙여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부안군수는 4배수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선 참여 신청자들은 2, 3배수 컷오프라는 당초 기본 룰 위반이라며 경선 불참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최소한의 후보자들에 대한 예의도 지켜주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장수나 순창 등에서처럼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후보조차도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과 인물 검증 장치가 없다 보니 정치 신인의 등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지역위원장들은 제 사람 챙기기로 가장 공정해야 할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공관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당연히 지역위원회 의견들이 그 공관위 내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오가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당내 경선 후보 이탈을 막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변명할 뿐 그 어디에서도 유권자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믿고 마음대로 공천의 룰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은 구태한 정치, 이러한 행태들이 도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원칙조차 무시한 민주당의 후보 선출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으로 비춰지면서 유권자들의 본선 선택에 미칠 파장에 벌써부터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송하진과 김춘진 예비 후보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80분간 MBC를 통해 중계 방송됩니다. 전북기자협회 주관으로 전주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첨예한 지역 현안은 물론 상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생생한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민중당은 오늘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0.3%를 득표했던 전 전국 농민의 의장인 이광석 후보를 전북지사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민중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광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숙, 오은미 등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5명이 출마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남원 서남대 폐교로 지역사회는 큰 실망과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대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국내 최초로 남원에 설립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켜야 되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지방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대대로 대학의 위치는 남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됐던 만큼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미 서남대학교가 폐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마련, 이르면 오는 2022년에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의료대 정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인 49명으로 실습은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합니다. 이럴 경우 1, 2년 차 예과만 남원에 남고 대부분 교수진과 본과생들은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이나 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남대 폐교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영화나 음식 가격이 최근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선거 분위기를 틈타 슬그머니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영화관 CGV가 관람료를 오늘부터 1,000원 인상했습니다. 영화 관람료는 주중 9,000원에서 10,000원, 금요일부터 주말은 1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CGV의 이런 움직임은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에선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올라가도 많이 부담되는 게. 서민 음식인 치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1위인 교촌은 다음 달부터 배달비 2,000원을 받아 치킨 한 마리 값이 최고 2만 원까지 오르게 됐고, 외식과 패스트푸드 업체도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즉석식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즉석밥과 참치캔 값을 올린 오뚜기에 이어 CJ제일제당은 가격을 최고 10% 가까이 올렸고, 다른 업체들도 속속 인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재료비 등이 올라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선거 전에 이뤄지는 가격 인상에 소비자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급기야 가격 인상 반대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한 이 시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요. 이 사업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도내 자치단체도 택시와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서민 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농민과 노동단체들이 양극화 해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서는 오늘 민노총과 농민회 회원 1,200여 명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전북 민중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고 쌀 수매가를 보장해야 하며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합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안에 입주민이 조그만 카페를 만들었는데 택배기사나 청소 아주머니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꼭 삭막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한평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에 커피와 따뜻한 물, 간단한 과자 등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택배기사나 청소 아주머니들을 위해 마련된 건데 이들에겐 작지만 큰 쉼이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깐이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카페를 만든 주인공은 아파트 입주민 정수연 씨. 아내와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한평카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고요.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나 경비원 아저씨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해보자. 한편 카페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지에 공감한 다른 주민들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품목도 수제 쿠키와 드립 커피까지 꽤 다양한데 주민 간 유대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간식 만들 때 와가지고 놓고 가면 드시면 좋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한 웃음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참 살기 잘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옛말이 돼버린 지 오래인 요즘, 커피 한 잔의 온기가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훈훈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달콤한 네, 휴식처가 된 것 같아요.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지역은 맑고 포근한 가운데 서해안 지역은 황사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낮 기온은 남원 21.7도, 전주 20.6도를 기록했으며 서해안 지역 미세먼지는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2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도내 전역이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며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6회째를 맞는 무주 산골영화제가 무주의 숲을 향해 걸어가는 애니메이션 연필로 명상하기의 두 주인공을 담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올 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1일부터 닷새간 무주 예체문화관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는 백제 고도 익산을 홍보하기 위해 금마 고도지구에 한옥형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금마 도서관은 오는 2020년 완공되며 역사 고도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을 갖추게 됩니다. 군산이 산업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주변 협력업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설명회를 실시하고 6, 7월에 접수를 받아 8월부터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고용 위기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상품 판매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상품 판매장은 혁신도시와 도청, 하나로클럽, 익산역에서 운영 중이며 1분기 매출이 1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민회와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체불의 결행이 수천 건에 이른 전주의 한 버스업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주시는 사주를 고발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6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